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그 꿈의 암치료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일본의 중입자 치료입니다. 저희 앞에 지금 일본 QST 병원 자료랑 또 국내 암보험 특약 관련 자료가 좀 놓여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중입자 치료가 도대체 뭔지, QST 병원은 어떤 곳인지, 또 비용이나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딱 핵심만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많은 분들이 그 과학적 원리부터 실제 치료 과정, 그리고 만만치 않은 비용 문제, 이걸 또 어떻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거기에 집중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꿈의 치료, 중입자 치료, 이게 원리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존 방사선 치료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근본적으로요. 핵심은 그 정밀 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소 이온을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서요. 암세포 DNA를 직접 딱 파괴하는 방식이거든요. 직접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암세포에 딱 도달했을 때 에너지를 최대로 뿜어내고 그 앞뒤에 있는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거의 안 줘요. 최소화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브래그 피크 효과라는 건데요. 브래그 피크. 네. 이 정밀함 덕분에 부작용을 확 줄일 수 있고요. 또 X선이나 양성자보다 생물학적 효과, 그러니까 암세포 죽이는 힘이 한 2, 3배 정도 더 강력해요. 2, 3배나요? 네. 그래서 기존 치료가 잘 안 듣던 그런 암에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밀하고 부작용 적고 효과도 강력하다니 정말 획기적이네요. 근데 왜 유독 일본, 그중에서도 QST 병원이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걸까요? 그건 QST 병원이 1994년에 세계 최초로 이걸 중입자 치료 임상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나 데이터 면에서는 따라올 곳이 없는 거죠. 압도적입니다. 세계 최초.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요. 치료기가 7대나 있어요. 7대요? 많네요. 네. 그래서 대기 시간이 아주 짧아요. 지금 국내에서 중입자 치료 받으려면 보통 6개월, 길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하거든요. 헉, 1년이요? 네. 그거에 비하면 QST는 엄청나게 빠른 거죠. 암 치료는 사실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기 시간 짧은 게 정말 크네요. 그럼 QST에서 치료 가능한 암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주로 고형암인데요. 두경부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또 고련부 종양, 직장암 재발이나 자궁암, 췌장암 같은 것들이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해외 환자의 경우에는 유방암은 지금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유방암은 제외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환자가 QST 병원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게 된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복잡하진 않을까요? 절차 자체는 명확해요.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병원에 등록된 그 의료 코디네이터나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서만 연락해야 합니다. 직접은 안 되는군요. 네, 안 됩니다. 일단 환자의 가장 최근 CT 영상을 보내면 보통 한 2, 3일, 그 정도면 치료가 가능한지 아닌지 답이 와요. 오, 빠른데요. 네, 가능하다면 이제 치료 일정을 잡는데 이것도 보통 한 달 안에는 잡히고요. 치료 시작 전까지 한 1, 2주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때 잠깐 귀국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잠시 돌아올 수도 있군요. 네. 실제 치료 기간은 암 종류에 따라 꽤 다른데요. 예를 들어 폐암이나 간암은 한 일주일에 4번 정도로 짧게 끝나기도 하는데 전립선암이나 자궁암 같은 경우는 5주 동안 20번 정도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기간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치료받고 하는 총 과정은 대략 한 2개월 정도?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절차는 이제 알겠는데 역시 제일 걱정되는 건 비용이겠죠. 자료 보니까 치료비 말고도 추가 비용이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QST가 공식적으로 밝힌 외국인 환자 치료비 자체는 세금 포함해서 578만 6천 엔이거든요. 네, 약 5천만 원이 좀 넘는 돈인데.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추가로 드는 의료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진찰료, 검사료, 혹시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 같은 거요. 근데 QST는 일본의 그 의료비 점수제라는 걸 적용하는데 1점당 33엔을 받아요. 이게 보통 외국인한테 적용하는 비보험 수가보다 더 높은 거거든요. 더 비싸군요. 네, 그리고 CT나 MRI 같은 진단 검사비도 비보험으로 각각
뭐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고 PET-CT 같은 건 더 비싸겠죠. 이것도 다 별도고요. 검사비도 만만치 않고. 그렇죠. 또 아까 말씀드린 의료 코디네이터 수수료도 별도예요. 통역 한 번에 5,500엔, 뭐 같이 다니면서 통역해 주는 건 4시간에 26,000엔 넘고 이것도 다 따로 내야 하고요. 와, 정말 계속 추가되네요. 거기에 현지 체류비도 무시 못하겠어요. 치바현이면 도쿄 근처잖아요. 물가 비쌀 텐데. 정확해요. 치바현이면 도쿄 바로 옆이라 생활비가 꽤 들죠.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이런 거 합치면 한 달에 최소 15만 원에서 25만 원 이상. 월 130만 원에서 230만 원 이상. 네, 그렇죠. 2달 정도 머무른다고 하면 체류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총 비용은 도대체 얼마를 예상해야 하나요? 이게 환자 상태나 뭐 검사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크긴 한데요. 그래도 대략 600만 엔에서 800만 원 이상.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400만 원에서 7,200만 원 이상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야, 5천, 7천만 원 이상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이러니까 이제 보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는 이게 커버가 거의 안 되죠? 네, 그렇죠. 중입자 치료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항목이고 실손보험도 통원으로 처리되면 보장 금액이 아주 적어요. 뭐 몇십만 원 수준이니까요. 사실상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주요 보험사들이 뭐 삼성생명, 한화손보, DB손보, KB손보, 현대해상 이런 곳들에서 앞다퉈서 이 해외 중입자 치료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항암 방사선 특약이라거나 아예 중입자 치료 특약이라는 이름으로요. 특히 환화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QST 병원이랑 연계해서 중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플랜도 있더라고요. 아, 보험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군요. 그럼 이런 특약에 가입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치료받게 됐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떤 점들을 좀 미리 확인하고 가입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 범위예요. 단순히 암 직접 주요 치료비만 주는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검사비나 입원비 같은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서 보장하는지 약관을 아주 꼼꼼히 봐야 하고요. 네, 부대 비용이 크니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보장 방식인데요. 정해진 금액,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 이렇게 딱 주는 정액형인지 아니면 실제로 쓴 비용에 비례해서 뭐 쓴 돈의 70% 이런 식으로 주는 비례 보상형인지 확인해야 해요. 치료비가 워낙 고액이다 되니까 사실 비례 보상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아, 실제 쓴 만큼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세 번째는 해외 병원 서류 준비인데요. 진단서나 영수증 같은 걸 그냥 내면 안 되고요. 반드시 번역하고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도 미리 알아두셔야 하고요. 번역 공증 필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모든 보험이 그렇지만 가입하고 바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보통 90일 정도 면책 기간이 있고요. 또 가입하고 1년 안에 진단받으면 보험금의 50%만 준다거나 하는 삭감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조건들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확인해야 할 게 많네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일본 QST 병원의 중입자 치료. 분명히 최첨단이고 매력적인 치료 옵션인 건 맞아요. 하지만 치료비 자체도 엄청나지만 그 외에 숨어있는 비용들, 검사비, 코디네이터 비용, 체류비까지 고려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정말 상당하다는 거. 그래서 관련 보험 특약을 통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또 가입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 범위나 방식,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본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관련된 결정을 내리실 때 조금이나마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건 그냥 한번 생각해 볼 거리인데요. 만약에 아주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에서도 중입자 치료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거나 아니면 뭐 일본 말고 다른 나라에서 더 좋은 조건의 치료법이 나온다면 그때 여러분의 치료 선택 기준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